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매트 수학입니다. 예, 우리 지금 2023학년도 수능 문제 풀이 계속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하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좌표 공간에 점 A가 있습니다. 2, 2,-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 하자. 점 C가 마이너스 2, 1,1에 대하여 선분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제 x축 기준 이제 대칭이라 하면 x축만 놓고 y축, z축을 대칭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1, 2, x축으로 이만큼, 자, 2, y축으로 1, 2 이만큼 뭐 요쯤 되겠죠. 여기에 z 아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 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X 방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방향에서 바라본다 생각하면 이렇게 YZ만 보이겠죠? YZ. 그리고 여기 이 방향이 여기가 바로 X축입니다. 여기 바로. 그러면 왜 X축은 X축 기준 대치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Y로 1, 2 이만큼 오고 Z가 이렇게 있겠죠. 아래로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가 A라는 점이에요. A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y축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똑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옮겨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 점이 뭐라고요? 이 점이 B예요. B. B니까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x는 그대로 이 똑같고 y가 2에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1, 2 마이너스 2만큼 가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는 플러스 1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1. 그렇죠? 요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BC 길이잖아. 그죠? 그래서 매절 BC의 길이. 매절 BC는 B와 C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2 빼기 2인데 자, 플러스 2니까 2 더하기 2, 플러스가 돼서 2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의 제곱 16 플러스 3의 제곱이죠. 9. 여기는 0 되고 루트 16 플러스 9니까 25가 돼서 더하기가 아니고 자, 이게 밑에다 쓰면 결국 뭐가 돼요? 5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3축이 나오다 보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사실 어려우시면 이게 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x축 기준 대칭이 뭐다? 이렇게 x, y, z축 만들어 놓고 여기 y축이죠. 만들어 놓고 생각했을 때 경우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축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좀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 yz축이 되겠죠. 그래서 A 좌표가 결국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대칭과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이제 B 좌표를 쉽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초점이 f 3분의 1, 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x 마이너스 3분의 1인 포물선이 점 a, 2를 지날 때 a의 값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것처럼 뭐 다 필요 없지만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꼭지점.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은 자 꼭지점은 일단 초점의 y 좌표가 꼭지점이 되죠. y는 그래서 x, y 그러니까 초점의 x 좌표가 그러니까 초점이 그러니까 포물선이니까 우리가 주축이 x축일지 y축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예요? 초점의 제로인 좌표 점이 이제 우리가 그 꼭지점으로 사실 볼 수 있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은 주축이 x축이 된다는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점 f하고 준선이 같은 방향이 x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x 쪽이 있으니까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려봐야 알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 자 y축 자 여기다 그리면 또 쓸 때 방해가 되니까 좀 아래서 그려보면 자 y축 x축인데 여기가 3분의 1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초점. 그러면 초점 f 좌표가 3분의 1, z이고 준선이 여기 있는 거죠. 준선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그럼 포물선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인데 자 당연히 보세요.
준선과 초점의 좌표가 여기서 같아야 되니까 x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꼭 지점은 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주축은 y 이퀄 제로가 되겠죠. y 이퀄 제로 x축이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초점. 초점이 이제 초점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모양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포물선은 y 제곱 이퀄 4px다.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꼭지점과 주축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자 여기다 쓸까요? y 제곱 이퀄 4px일 때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초점 f는 p,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3분의 1, 제로니까 결국 p가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은 y 제곱은 3분의 4x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위에 점 뭐가 있어요? a, 2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a 넣어주면 이거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4는 3분의 4 곱하기 a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4가 되려면 a가 얼마 돼야 됩니까? a가 3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타원의 문제네요. 타원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자, 여기 위에 점 2,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타원이 있는데 그 타원의 2,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타원의 초점 사이 거리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초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 사실 생각해 보면 자 바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초점 사이 거리는 두 배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초점 사이 거리는. 자, 그러면 결국은 A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AB를 구하라는 얘기. 근데 이제 준 게 요거죠. 그래서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 제곱 이퀄 1 위에 뭐가 있어요? 2,1이 있다 하는 얘기니까 이거 대입해 주면 결국 A 제곱분의 4 플러스 B 제곱분의 1은 1이다 하는 거죠. 뭐 일단 요거 그대로 한번 놔둬볼까요? 자, 요거를 요게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니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용할 게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저걸 미분하면 좋겠죠. 그래서 미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a 제곱 b 제곱을 곱해주면 b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이죠. a 제곱 y 제곱 이퀄 a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그 양변을 미분하면 2b 제곱 x dx 플러스 2a 제곱 y dy죠. y dy 이퀄 제로가 됩니다. 미분하면 제로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떨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dy over dx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나오고 자 y가 밑으로 내니까 a 제곱 y 그 다음에 b 제곱 x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전체에다가 뭐다 결국은 어디서 2,1에서니까 x 이퀄 2 y 이퀄 2를 쫙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자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분의 2b 제곱이다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기울기 땅 떨어지면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 제곱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4b 제곱과 같다라는 거. 4b 제곱과. 자, 이걸 디귿이라고 해볼게. 이제곱 4b 제곱. 자, 그러면 요거를 디귿과 니은과 디귿에 의해서 자 넣어주면 4b 제곱분의 4 플러스 b 제곱분의 1 이퀄 1이 되네요. 그럼 4 떡 떨어지니까 결국은 요거는 b 제곱분의 2가 1이 되니까 따라서 b 제곱이 얼마다? b 제곱이 2다 하는 겁니다. 뭐 b를 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거 구하면 되잖아요. 초점 사이 그러니까 a 제곱. 그러니까 a 제곱만 찾으면 되는데 b 제곱이 2니까 결국 요거에 의해서 a 제곱 얼마 돼요? a 제곱 8이네 8이니까 자 요거를 자 어떻게 리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리을과
이제 기역에 의해서 결국 초점 사이 거리는 자 루트 2배죠. 자 2배의 루트 a 제곱 8 마이너스 2 돼서 얼마요? 2 루트 6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타원의 정의만 잘하고 있고 우리가 타원에서 많이 해보셨죠? 그 표 만들어서 우리가 쭉 해봤잖아요. 뭐 타원에서는 초점 찾고 꼭지점 중심 찾아야죠. 중심 찾고 주축 찾고 꼭지점 찾고, 예. 그다음에 초점거리 찾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사실 아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이제 벡터가 나왔네요. 벡터. 자 이제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세 벡터가 있습니다. A, B 벡터, C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두 벡터 P 벡터와 Q 벡터가 있는데 P-A, P-B가 제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Q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P-Q P 벡터 마이너스 Q 벡터의 이제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요걸 보면 이제 뭐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요. P 벡터를 x, y라고 성분을 한번 약속해 보는 거죠. 성분을 Q는 아마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기억에다가 쫙 이제 기억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x, 바로 해보죠.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x 빼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4가 나오죠.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도트 b를 빼면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8이 납니다. 자, 요거는 그럼 바로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요렇게 앞에 거리 더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y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8y니까 12y가 되죠. 12y 플러스 4, 8이 32가 됩니다. 32 이퀄 0 되면 자, 이거 완전 제곱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자 2y로 만들었으니까 6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면 66, 36이잖아요. 마이너스 4가 모자니까 마이너스 해줘야죠. 쫙 넘기면 이퀄 4가 됩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다 다시 쏘면 그럼 뭐다?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 이퀄 4라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 중심이 2,6이고 반지름 r이 2인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원의 방정식. 그렇죠?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 되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억. 여기 뒤에다 할게요. 기억. 자, 기억. 그 다음에 이제 Q를 볼까요? Q. 자, 요거를 기억이라고 했네요. 기억 다시. 자, 요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자, 니은을 딱 가져오면 니은은 바로 넣으면 자, Q 벡터는 자 2분의 1 A니까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A니까 A는 2,4가 되고 플러스 T는 스칼라니까 T는 실수라고 되어 있죠. C는 1,0입니다. 그럼 이건 바로 곱해 들어가면 1 플러스 T죠. 그래서 1 플러스 T, 2 플러스 제로가 됩니다. 2가 되네. 2. 자,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오늘 한번 그려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자 x 센터가 2,6이니까 여기 2,6인데 이제 반지름이 r이니까 이게 이제 y축이 접하겠네요. 그래서 y축이 접하게 자 그거 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이제 y축 이렇게 되겠죠. x축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y축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센터가 자 2,6이죠. 2,6이면 지금 q라는 벡터는요. x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y 콜 2 위에 어디인가 있는 거니까 여기 요 직선을 좀 예쁘게 깔끔하게 그려보면 이라는 직선 여기 위에 어디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P라는 점은 P라는 벡터는
P라니까 P라는 벡터의 성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다 이제 위치 벡터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P라는 점은 여기 원 위를 왔다 갔다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고 Q라는 벡터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P 벡터 빼기 Q 벡터의 길이가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요 어디 위치에서 두 직선을 연결했을 때 가장 길이가 짧겠냐 하는 거죠.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렇게 원에서 이 직선에 대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점의 좌표 Q가 여기가 좌표로 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돼야지 요게 가장 길이가 짧은 이제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2니까 사실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4죠. 4인데 반지름이니까 2란 말이지. 2. 그러니까 사실 요거 뭐 계산하고 말 것도 없어요. 반지름이 R이 2니까 그렇죠. 여기 2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다. 최소 길이. 얼마다? 2번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이거 바로 나옵니다. 최소값이 2다. 그림만 그려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미를 뭐 이제 이걸 내적 가지고 수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P를 하나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X, Y로. 그러면 간단하게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런보다 이 P가 이제 원의 X, Y 값이 이제 P의 값이잖아요. 그 X, Y 값은 뭐예요? 이 원 위에 어디에 있는 거죠. 그죠? 원 위에 한 점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 벡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Y 값은 고정이니까 이 T 값에 따라서 Q 위치가 달라지는데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직선 위에 어디 있는 거죠? 요 직선 위에. 그러면 P와 Q의 길이의 가장 최소값은 결국 원의 중심을 지나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니까 그때의 길이는 바로 2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27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 직선 AB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다. 이렇게 그림처럼 평면 알파가 있는데 이 직선 AB는 알파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떠 있는 점 C가 있어요. 이렇게 C에 대해서 직선 AB와 A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1이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외곽이 될 거고 이게 세타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1은 5분의 4다. 5분의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직선 A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직선 AC 요 A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그러면 이거 AB랑 이루는 각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C에서 평면 알파에 이렇게 수직선을 쫙 내립니다. 수직선을. 자,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고 이때 A와 요 내린 점을 딱 연결시켜서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하면 결국 요 CAH 이 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평면 AB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자, 그러면 또 평면 ABC 요 평면과 뭐예요? 이 평면 알파가 그러니까 요 ABC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그래서 그랬을 때 이루는 각을 세타2라 했을 때 그 각은 무슨 말이에요? C에서 이렇게 이 직선의 수직선을 또 내려요.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반대로 수직을 표현해야 되지만 그랬을 때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딱 연결하면 그렇죠? 여기 수직선이 수직이 되고 요 각이 뭐예요? 요가 이 각이 결국 세타2라는 얘기입니다. 세타2. 자, 그리고 요즘을 우리가 D라고 그림을 잡으면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코사인 세타2를 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코사인 세타2를 위해서 CD의 길이와 DH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 건 이제 사인 세타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최대한 써보면 결국 삼각형 ACD에서 생각할 수 있죠. ACD. 자, ACD를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돼요. ACD. 그러면 자, 여기가 세타1이 되는 겁니다. 세타1. 왜? 지금 ACD는 요 D가 AB 직선 위에 있으니까 AC와 직선 AB가 이루는 각이 세타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1이 됩니다. 사인 세타1이 5분의 4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그건 저의 길이의 B니까 여기를 OK라고 해볼까? OK. 자, 예를 들면 OK다. 그러면 여기가 4K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3K죠. 3대 4대 5 길이의 B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렇게 나오죠. 3K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지금 따로 나온 게 없어요. 그냥 B만 나왔지. 그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요 AD의 길이는 구했고, 그러면 이제 요 CDH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래에 있는 ADH를 한번 생각해 보죠. ADH. 여기서 삼각형 ADH 맞죠? ADH에서 ADH를 하기 전에 요 아래 AH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ACH를 생각해야 되겠네. ACH에서 요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C에서 평면 알파의 수직선을 내린 이제 그 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럼 이렇게 다시 그려지겠죠? A, C, H. 그리고 요가 얼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 됩니다. 세타 1. 자, 그러면 요 이제 여기서 사인,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은 뭐가 돼요? 매절 AC분의 AH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H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뭔가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은 사인 세타 1이잖아요. 사인 세타 1. 그럼 요게 사인 세타 1과 같아요. 사인 세타 1.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 1은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5K를 하면 여기를 5K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AH가 4K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3K가 되겠죠. 3K. 그렇죠. 그러면 CH 길이가 나왔네. CH 길이가 나왔고요. H가 아니고 4K죠. AH가 4K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다시 삼각형 AHD에서 삼각형 AHD는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저걸 딱 갖다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자, ADH 되는데 우리가 AD의 길이는 아까 3K라고 구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수직이죠. 그 다음에 AH 길이는 4K라고 구했네요. 4K를 구했으니까 HD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매절 HD의 길이는 자 루트 16K제곱 빼기 9K제곱 되네. 9K제곱. 그래서 루트 7K네요. 그래서 루트 7K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HD가. 그러면 다 나왔죠. 우리가 마지막 삼각형 CDH에서 생각해 보죠. CDH.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또 삼각형 그려보면 여기 직각이 되고 이거 C가 여기 아니죠. CDH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내고 HD 여기가 얼마야? 루트 7K. 그 다음에 CD 길이는 아직 모르고 CH 길이 아까 구했죠. CH가 3K죠. 3K니까 우리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CD의 길이. 그래서 매절 CD는 어떻게 됩니까? CD는 루트 요거 제곱하면 7K 제곱 플러스 9K 제곱 되죠. 그래서 16이니까 4K다라는 걸 찾죠. 4K. 요 길이가 4K입니다. 4K.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2 요 각이 세타2잖아요. 세타2. 왜? CDH 바로 요 CDH 요 삼각형의 요 각이 세타2라고 여기서 문제 정의 평면 알파와 평면 ABC 요 평면 ABC가 이루는 각을 세타2라고 했으니까 세타2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2는 어떻게 돼요? 바로 나오죠. 4K분의 루트 7K니까 K 딱 떨어져서 답은 4분의 루트 7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나와서 이게 공간에 사실 이게 입체로 많이 보셔야 사실 이해가 되는데 한 번에 이해 안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를 이해하시는 거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A, B가 평면 알파 위에 있다고 해서 C에서 큰 여기 AC와 평면 알파와 이루는 각 요거 있죠. 요게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루어지는 각을 한다는 걸 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쌍곡선에 관련 문제인데요. 네, 자, 그래서 두 초점이 주어졌죠. F가 C, 여기가 이제 C, 이고 F-가 마이너스 C, 0이다. C는 0보다 크다고 했고요. 자, 이런 이제 쌍곡선 C가 있습니다. 자, C와 Y축 위에 점 A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점 A가 있고,
자, 쌍곡선 C가 선분 AF와 만나는 점. 이렇게 A에서 이 초점과 이제 선분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직선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을 P, 또 F-와 만나는 점을 P-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쌍곡선 C의 한 점근선이 이 AF와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거 이제 점근선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AP와 PP-의 길이의 B가 5대 6이다라고 했고, PF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1이네요. 1이고 길이의 B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축의 길이, 결국 이제 요 길이 구하라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해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요 APP-는 사실 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서 볼까요? 삼각형 조금 쓸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삼각형 APP-는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수직하겠죠. 수직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니 자, 요 길이의 B, AP 대, 자, AP 제가 매저 빼고 쓸게요. AP 대 결국 P, 여기를 M이라고 해볼까요? 중점이니까 PM의 길이의 B는 얼마가 돼요? 5대 3이 됩니다. 5대 3. 예. PP-가 5대 6이니까 이게 5대 3이다라는 얘기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결국 이 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MP 대 MA, 요 길이의 B는 피타고라 정리해서 여기 3대 5니까 3대 4가 되겠죠. 그렇죠? 3대 4가 된다. 5의 제곱 25, 25의 제곱에서 3의 제곱 빼면 9니까 16 나오죠. 피타고라 정리해서. 자, 왜냐면 이 기울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점근선과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AP의 기울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구한 건데, 자, 보면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 이퀄 1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1로 뒀을 때 마이너스 두는 게 이제 그 주축이 되는 거니까 Y콜 제로가 주축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림상 Y콜 제로가 주축이잖아요. 자,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거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Y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죠. A분의 B. 자, 그러면 AF라는 직선식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랑 같아야죠. 탄젠트 직선 AP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 똑같아지겠죠.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A 대 B가 3대 4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3대 4. 그렇죠? B가 같으니까 3대 4다. 따라서 뭘 약속할 거냐면 A를 3K다라고 약속하고 B를 그러면 4K라고 약속할 수 있겠죠. B가 3대 4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넣어 줄까요? 요거를 자, 우리가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 기억, 곡상곡선의 방정식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하면 자,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3K 제곱, 그러니까 9K 제곱은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6K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다라는 이제 요 A와 B를 K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X, Y만 우리가 K로 바꿔줄 수 있으면 K를 구하면 사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축의 길이는 뭐예요? 2A가 주축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찾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A를 찾기 위해서 이제 K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어진 길이가 이제 길이를 준 게 사실 이걸 이용하라는 뜻이겠죠. 길이를 그냥 준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느냐? 여기서 이렇게 P에서 X축에다가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결국 여기를 P 다시라고 해볼까요? P 다시. 그러면 자 삼각형 P 다시 F 요요 P 다시 F는 AMP와 닮음이죠. 삼각형 AMP와 닮음이 됩니다. 왜 닮음입니까? 직각 같고 요각이 동위각으로 같잖아요. 우리가 그 평행하니까 P 다시와 x축이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AA 닮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A 닮음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길이의 B를 얘기할 수 있죠. 3대 4대 5였잖아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저 삼각형 그냥 옆에다 그려놓고 생각하면 이 B입니다. 3대 4대 5가 되잖아요. 3대 4대 5가 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 5라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잖아요. 1이었으니까 저 삼각형 PF 한번 그려볼까요? 자, P 다시 F다. 그러면 요 길이가 1이잖아요. 1을 B로 얘기하면 요거를 5분의 5로 쓸 수 있겠죠? 5분의 5로 쓰면 자, 요건 얼마겠어요? 5분의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5분의 3이 된대요. 5분의 3. 그렇죠? 길이에 3대 4대 5가 나와야 되니까. 3대 4대 5.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다? 메절 P 다시의 길이가 5분의 4이고 5분의 4가 되고 메절 P 다시 F의 길이가 얼마다? 5분의 3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커스 C가 어떻게 돼요? 자, C는 자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C는 어떻게 돼요? C는 초점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거리, 0에서 F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죠. 초점 거리는 이제 C의 좌표가 결국은 초점 거리니까 C는 어떻게 갑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쌍곡선의 초점 거리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A 제곱이 9K 제곱, B 제곱이 16K 제곱이니까 25K 제곱이니까 결국은 루트 쓸 필요 없이 바로 나오는 5K가 된다는 거죠. 5K. 그렇죠? C의 좌표가 5K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F의 좌표는 결국 구체적으로 K로 써보면 5K,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P. 전 포인트 P는 X 좌표는 어떻게 돼요? 5K에서 요 PF만큼 빼면 되잖아요. 길이를. 그러니까 5K 빼기 P-F의 길이는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Y 좌표는 5분의 4가 되죠. 그렇죠? 이게 5분의 4라고 쓸 수 있어요. 결국 이 P가 어디 위에 있다? 이게 자 쌍곡선 이 방정을 칠 거야. 디귿 위에 그냥 9K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6K 제곱 분의 Y 제곱 이퀄 1 위에 이 쌍곡선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자 9K 제곱 분의 자 5K 자 5K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되죠? 마이너스 16K 제곱분의 5분의 4의 제곱 이퀄 1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9 곱하기 16 곱하기 K 제곱을 싹 곱해줘요. 곱하면 뭐가 남아요? 여기 16 남죠. 16 곱하기 자 이거 전개해주면 25K 제곱 마이너스 5 곱하니까 사라지고 6이 되겠네. 마이너스 6K 플러스 25분의 9가 되겠죠.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16 K 날아가고 9가 남겠죠. 그래서 9 곱하기 25분의 16이 되겠네. 16은 뭐가 됩니까? 자, 요 등호는 자 칠판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 9 곱하기 16이니까 9 곱하기 16 곱하기 K 제곱이 됩니다. K 제곱. 그럼 잘 보시면 자 9 곱하기 25분의 9 곱하기 16이죠. 16 들어가면 25분의 9 곱하기 16 되니까 요거 사라지죠. 요거 사라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라졌고 그러면 16을 양변에 나눠줘요. 다시 16을 양변에 나눠주면 뭐만 남습니까? 좌변에는 25K 제곱 마이너스 6K가 남고 그 다음에 9K 제곱이 남죠. 9K 제곱 남은 거 이쪽으로 쫙 놓으면 마이너스 9K 제곱 됩니다. 이퀄 0. 그러면 25K 제곱에서 9K 제곱 빼면 16K 제곱이죠. 16K 제곱이니까 2K로 묶어내면 자 2K로 묶어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8K 남죠. 8K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다라는 얘기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 K는 얼마다? K는 8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는 8분의 3.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이 C의 주축의 길이는 2A가 되니까. 결국 A는 얼마예요? 요거에서 A는 A가 아까 여기 3K였죠. 3 곱하기 8분의 3이 되니까 자 8분의 9가 되네. 얘가 8분의 9. 그렇죠? 얘가 8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주축의 길이는 2 곱하기 8분의 9가 돼서 답은 얼마다? 4분의 9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정의라기보다도 이제 나오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쌍곡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점근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직선이 점근선과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에서 A와 B에 관련된 B를 이제 찾아내죠. A, B, B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이 길이를 이용해서 포인트 P를 찾아내서 그걸 또 쌍곡선의 방정식에 넣어서 연립해서 사실 풀어서 결국 K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주축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실 수 있겠죠. 자, 28번 문제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은 평면 알파 위에 A, B, C, D, A, D가 다 같다. 바로 한번 볼까요? 자, A, B 요 길이가 모두 2로 같대요. 결국은 등변 사다리꼴을 얘기하고 있죠. 등변 사다리꼴. 그리고 A, B, C, B, C, D 요 각 당연히 같겠죠. 여기가 3분의 파이다. 3분의 파이.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다리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좀 우리가 조사를 해보죠. 자, A에서 이렇게 소직선을 쫙 BC에 내리고 D에서 수직선을 내릴 수 있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이 길이가 얼마 돼요? 이 길이가 2가 되겠죠. 왜? 여기가 2니까.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왜? 여기가 2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1이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조건을 보니까 두 점 PQ가 있습니다. 알파 위에. 거의 동일한 평면 알파 위에. 그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CP 내적 DQ. CP 벡터와 DQ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하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자, AC 벡터는 2배 AD 벡터 플러스 BP 벡터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걸 가를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가를 풀어보면 자, 두 배 싹 곱해서 우리는 이제 AC와 AD는 다 아는데 BP를 모르잖아요. BP를 찾으면 좋겠죠. 그래서 2배의 BP 벡터는 어떻게 돼요? AC 벡터 빼기 2배의 AD 벡터 되죠. AD 벡터를 방향을 한번 바꿔 써볼까요? 자, 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D인데 플러스 2배의 DA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보시면 DA 벡터는 CB 벡터의 절반이네요. 여기 전체가 4니까 우리가 방금 길이를 다 조사해봤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AC 벡터 플러스 CB 벡터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벡터 합벡터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AB 벡터가 되네요. AB 벡터. 그렇죠? AB 벡터. 그럼 무슨 얘기예요? BP라는 벡터를 2배 한 게 AB 벡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BB 벡터의 시점은 B니까 벡터가 같다 스칼라배가 된다는 건 평행하다는 얘기죠. 나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BP 벡터는 B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자, 그림이 딱 안 그려지네요.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원형 형태 되는 거죠. 이쯤 되겠네. BP 벡터. 이 거리가 얼마다? 1이다 하는 거예요. BP 벡터. 아시겠죠? 요 정의에서 그렇습니다. 자, 뭐 근데 꼭 그렇게 안 보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보는 방법 사실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풀어보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여기서 보면 이 AC 벡터라는 얘기는 풀어보면 2배의 AD 벡터 플러스 2배의
BP 벡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보지 말고 결국 2분의 1에 A 이제 곱해지면 AC 벡터는 AD 벡터 플러스 BP 벡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AC 벡터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니까 여기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연결시켜 보면 자, 이렇게 연결되죠. AC가. 자,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죠. AC의 절반이니까 절반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의 이제 절반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뒤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는 것과 같아집니다. 수직선 내는 거.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자, 이렇게 수직선 내죠. 그러면 자, 요 편의 길이와 요 편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게 AC 벡터예요. 여기를 뭐 M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M, A.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AC 벡터라는 건 AM 벡터랑 같은 거죠. 그렇죠? AM 벡터. 그럼 무슨 말이에요? AM 벡터는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M으로 오는 벡터랑 같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이 BP 벡터라는 얘기가 이 BP 벡터가 D에서 M으로 가는 벡터랑 같다라는 거죠. 벡터가 같다는 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여기도 2죠. 이거. 그러면 자, 요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자, AC 매저 AC는 얼마예요? 매저 AC는 여기가 3이잖아. 2 더하기 1. 그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루트 3이죠. 우리가 많이 해봤죠. 1, 2, 3이니까 이거 루트 3입니다.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3 더하기 3의 제곱 9 하면 10이니까 2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루트 3. 그러면 AM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AM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이거에서 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루트 3이 얼마네? DM의 길이는 1이네. 그렇죠? 그래서 DM의 길이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DM의 길이 1이니까 BP 벡터는 B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1인 벡터. 아까 똑같은 결론 나오죠? 똑같은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조건을 좀 활용해봤고, 그죠? 가조건 활용해서 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입니다. 나조건. 자, 나조건은 AC 벡터 도트 PQ 벡터 이퀄 6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6. 자, 이제 우리가 내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내적이 원래 뭐였어요? 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A 여기를 A를 하지 말고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게 내적이라는 게 비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제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힘을 이렇게 줬다 해도 실제로 이 물건이 받는 힘은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그래서 이거를 A, B 벡터 도트 AC다. 물리에서 힘의 일의양을 정할 때 뭐 W는 FS다라는 걸로 이제 내적을 다시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걸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한다? A, B 벡터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거기다가 AC 벡터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B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쫙 내렸을 때 어떤 B-라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요 A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는 AB- 벡터의 크기랑 같아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삼각비에 의해서 요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 값 한 개 결국 요거의 길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요거의 수직, 그러니까 이 B에서 이 직선에다 수직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의 이 길이를 구해서 랭기스를 구해서 이 길이와 AC의 길이를 사실 곱한 거 스칼라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Q가 평면 위에 어딘가에 Q가 있어요. 두 점 PQ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Q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보면 AC 벡터와 PQ 벡터를 이루어있으니까 AC와 이제 PQ가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Q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Q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이제 내적을 하려다 보니 어떻게 해요? P도 여기다가 수직선을 딱 그어버리고 Q도 수직선을 딱 구워서 같은 직선상에 놓으면 요 같은 직선상에 있는 PQ를 내린 이 직선의 거리
그러니까 스칼라 곱 곱하기 AC의 스칼라 곱을 한 게 6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여기 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지울게요. 잘 보시면 삼각형 ABC죠. ABC는 보세요. 자, AB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아까 AC의 길이가 얼마나 2루트 3 나왔죠. 그러니까 2루트 3이고 여기가 얼마야? 4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4. 4의 제곱. 4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2루트 3의 제곱이 되죠. 16. 16은 4 더하기 10이니까. 그래서 뭐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다. 맞습니까? 맞죠? 직각삼각형이다. 여기가 직각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P는 이미 A라는 점으로 수직선을 내린 거나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PQ에서 P는 A로 바꿀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Q는 아직 모르니까 Q에서 우리가 수직선 한번 그어보죠. Q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수직인 선분 한번 그었다 치자고요. 여기를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P 다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요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C 벡터의 길이 랭기스 곱하기 A Q 다시 벡터의 랭기스를 곱한 게랑 같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AC 벡터의 크기는 얼마요? 2루트 3으로 구해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2루트 3 곱하기 AQ Q 다시죠. Q 다시 벡터 이제 수직선으로 내려 제가 P 다시라고 했네요. P 다시가 아니고 여기를 Q 다시라고 하는 게 좋겠죠. Q 다시. Q 다시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다? 6이다 하는 겁니다. 6.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A Q 다시 벡터의 길이가 얼마 나와요? 나누면 자 2루트 3분의 6이죠. 3분의 6은 자 이쪽에 있을까요? 3 되니까 얼마 돼요? 루트 3 나오네. 루트 3. 그렇죠. 루트 3이다 라는 결론을 얻으십니다. 루트 3. 아, 그런데 아까 AM의 길이가 우리가 루트 3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Q라는 점은 M으로 Q라는 점은 수직선 딱 그러면 M에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 이거를 지우고 써보면 그려보면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 말은 자 D 여기 D에서 시작해서 M으로 가는 요 직선의 연장선 위에 Q가 존재한다. 이걸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저거 다시 그리고 자 Q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Q가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Q가 여기 존재한다. Q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Q가 여기 어딘가. Q 어딘가 있겠죠. Q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내적이라는 의미는 뭐다?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기에 수직선 그어서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한 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도 AC라는 직선, 왜 AC가 하나 주어졌으니까 여기 AC가 있으니까 AC라는 직선에 수직선을 내리고 Q도 수직선을 내려서 그 수직선 내린 직선의 길이와 AC의 길이 곱한 게 6이다는 얘기죠. 근데 P를 내리면 이미 A랑 같아지니까 또 Q도 내려봤는데 내려서 구해봤더니 그 길이가 이제 루트 3이 나왔으니까 결국 요 길이가 뭐랑 같다? AM의 길이랑 같잖아요. 지금 직선 AM의 길이랑. 그렇죠? 벡터로 썼으니까 벡터로 써볼까요? AM 벡터의 랭기스랑 같다. 길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결국 Q라는 점은 DM 벡터, DM을 쭉 직선 연장했을 때 그 직선상에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조건입니다. 나조건.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Q를 찾을 수 있는 게 Q를 찾아야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 때문에 Q를 못 찾으면 이걸 못 구해요. 자, Q를 찾기 위해서 보는데 다 조건이 또 있습니다. BQA. 자, 그러면 직선을 또 그어볼까요? B에서 Q랑 연결합니다. 이렇게 BQ. 그 다음에 A랑 쫙 연결시켜 본 거죠. 각 BQA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까요?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의 2배를 한 게 PBQ 요각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2세타다 하는 얘기죠. 2세타. 그렇죠? 2세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삼각형 BQA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BQA의 외곽이 2세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내각의 합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됐으니까 결국 여기가 세타가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 삼각형의 성질이니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 이 편의 길이가 같네요. 따라서 메저 BQ의 길이는 얼마다? 2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가 된다. 그렇죠? 예, 2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CP 벡터 도트 DQ 벡터라는 거예요. DQ 벡터. 그러면 이제 이거는 C에서 P로 가는 벡터, D에서 Q로 가는 벡터니까 보면 C에서 P로 가는 벡터와 D에서 Q로 가는 벡터를 내적을 해야 돼요. 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생각하는데 C에서 P로 가는 벡터는 C에서 A로 가는 벡터 플러스 A에서 P로 가는 벡터로 나눌 수 있죠. 벡터의 합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눠요? 그러면 C에서 A로 가는 벡터는 D에서 Q로 가는 벡터는 결국 수직이잖아요.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C에서 A로 가는 벡터 플러스 A에서 P로 가는 벡터로 나눌 수 있죠. 이거 도트 DQ 벡터가 됩니다. DQ 벡터. 자, 그러면 이 얘기는 CA 벡터 도트 DQ 벡터 플러스 AP 벡터 도트 DQ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자, 요거는 요게 됩니다. 그냥 둥어를 쭉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둥어를.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쏘면 CA 벡터 랭기스 곱하기 코사인. 자, CA 벡터와 DQ 벡터, CA 벡터와 DQ 벡터는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곱하기 DQ 벡터의 랭기스 플러스 AP 벡터. 여기는 AP와 DQ는 각이 코사인 제로잖아요. 코사인 제로 곱하기 DQ 벡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날아가죠. 코사인 90도는 제로니까. 그럼 남는 건 코사인 제로니까 이건 1이니까 필요 없고. 자, AP 벡터의 길이 얼마예요? 2 더하기 3이잖아요. 3 곱하기 이제 DQ만 구하면 돼요. DQ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 B에서 DQ에다가 수직선을 쫙 그렇게 그어볼게요. 수직선을 그으면 자, 요 길이가 2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직사각형 되잖아요. AB 여기는 뭐 B 다시다. AB B 다시 M은 직사각형이 되니까 2가 되죠. 아까 여기 길이가 1이라고 구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QB 다시의 길이만 구하면 되네. 요 길이만. 자, 근데 요 길이 얼마예요? BP 다시 요 그림이 좀 헷갈리는데 자, 이걸 그림을 좀 따로 그려볼게요. 갖고 와서 이렇게 삼각형 그려보면 B 다시 Q가 되죠. Q. 자, 여기는 BQ는 2라는 거 알고 있어요. 2라는 거 알고. B 다시는 얼마예요? 아까 여기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 아, 그래서 QB 다시 메저 QB 다시는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제곱 4 빼기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얼마야? 아, 1이다. 길이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길이가 1이네. 1. 그래서 자, 다 나왔죠. 그럼 DQ의 길이 얼마예요? DQ의 길이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네. 4. 자, 3 곱하기 4가 된다. 따라서 요거의 값은 내적의 값은 얼마다? 1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이건 이제 문제가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처음에 길이를 잘 정의하시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0번 가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 정사면체 A, B, C, D가 있다라는 겁니다. A, B, C 아직 어떻게 모르죠. 자, 정사면체입니다. 중요한 건 정사면체. 그리고 정삼각형, 정삼각형 B, C, D의 외심을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구를 S라 하자. 요 구가 S인데 이게 되겠네. 그럼 결국 이거가 B, C, D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왜? B, C, D의 중심이 어디 있겠죠? 외심을 중심으로 하고 B를 지나는 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A라는 점이 되겠죠. A. 자, 했을 때 S와 선분 AB가 만나는 점 중
그러니까 이 9S하고 요게 9죠. 9S. S하고 선분 AB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P. 여기가 P. 그다음에 또 AC와 만나는 또 하는 점은 Q,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PQR. 자, 그리고 점 P에서 접하는 평면이 있어요. 점 P에서 이렇게 딱 접하는 평면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평면을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평면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평면을 우리가 알파라 하자 하는 겁니다. 알파 평면이 하나 생깁니다. 자, 알파라 했을 때 알파라 했고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 그럼 결국은 여기 외심 중심에서 이렇게 딱 그으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6이다 하는 얘기죠. 5에서 6이다 하는 얘기 되고 60이 아니고 좀 5입니다. 5. 그리고 이제 삼각형 PQR의 평면은 알파 위로의 정사형. 그러니까 PQR이 삼각형이 이 평면 알파에 딱 투영돼서 생기는 도형이 또 생기겠죠. 근데 완전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PQR은 정삼각형이 있지만 투영된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거의 면적을 K라고 했을 때 K 제곱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PQR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목표는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 평면과 이 PQR이 이루는 각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접하니까. 그래서 그 면적을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의 이제 목표는 이제 거기에 정했어요. 그래서 PQR을 먼저 구하는 게 목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PQR을 구하기 위해서 A, B의 길이를 구해서 이제 정사면체니까 이게 다 정삼각형 4개가 딱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구하고 AP의 길이를 구하고 AP 길이를 구하면 또 이것도 정사면체가 되겠죠. 닮은 꼴이잖아요. APQR이란 정사면체하고 ABCD란 정사면체는 닮음이죠. 닮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뭔 생각을 할 거냐? 자, 요거를 위에서 딱 여기 그러니까 BCD 평면을 딱 자른 단면을 한번 봐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겠죠. 원이 있고 자,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외심이 자 중심이다, 원의 중심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경우 이제 외심과 중심이 같아지죠. 그럼 외심과 무게 중심이 같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B, C, D가 되고 여기가 A이면서 저 아래 점은 이제 O가 되겠죠. O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PQR이라는 또 삼각형이 또 있어요. 위에 올라오는. 자. 그러니까 PQR의 외심과 BCD 외심이 다 다시 이제 좌표 공간에서 Z값은 다르겠지만 X, Y는 같은 점에 있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매절 BO의 길이가 6이잖아요. 6이죠. 6이니까 자, 삼각형 BOD 하나만 볼까요? 삼각형 BOD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딱 떼우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B, O, D. 여기가 얼마? 6이니까 이렇게 수직선 딱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각은 얼마예요? 요 각은 30도가 되겠죠. 정삼각형의 각을 2등분하는 외심의 성질은 각을 2등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을 2등분하는 건 아닌데 요게 이제 그 외심이 그 중심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각이 2등분 됩니다. 그래서 30도가 됩니다. 한 각이 60도니까 30도. 그러면 여기 길이 6이면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요? H라고 해볼까요? H라고 하지 말고 그냥 F, G라고 해보겠지. G라고 해보면 자, 요 OG의 길이를 우리는 이제 BD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DG의 길이 오면 되죠. 매절 DG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 그럼 2분의 2 3이니까 3루트 3이 됩니다. 3루트 3. 따라서 매절 BD의 길이 얼마다?
6루트 3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아, 요 정사면체 ABCD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3이다라는 걸 찾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평면 알파를 좀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A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직선을 쫙 내립니다. 수직선 딱 내리고 B에서 3번을 딱 그으면 이렇게 수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ABO라는 삼각형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ABO라는 삼각형. 이쪽으로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A, B, O라는 삼각형이 되고, 자 P라는 점을 또 연결할 수 있겠죠. P 연결합니다. 그러면 일단 수직이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AB 길이가 얼마다? AB 길이 요 전체의 길이는 6루트 3입니다. 6루트 3. 그다음 BO의 길이는 6이 되겠죠. 반지름이 길이니까. 그렇죠? 반지름이 길이니까. 자, 그러면 AO의 길이 얼마 되겠습니까? 요거 위에서. 삼각형 ABO에서 자, measure AO의 길이. O의 길이는 루트 6루트 3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네요. 요거는 36 그러니까 36 곱하기 3 빼기 36이잖아요. 36 곱하기 2가 되니까 6루트 2가 되네. 6루트 2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아, 여기 얼마다? 6루트 2다 찾았습니다. 6루트 2. 자,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AP의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AP 길이. 그 AP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PB를 찾으면 AP를 찾을 수 있겠죠. PB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PB를 찾기 위해서 뭘 할 거냐? O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쫙 그어볼게요. 수직선을. 수직이다 라고 그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BO의 길이와 PO의 길이는 같잖아. 왜? 9의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여기 6 된단 말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됐죠.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은 요 길을 이제 수직 2등분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그냥 구하기는 어렵고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볼게요. 여기를 H라고 해볼까요? H. 삼각형 ABO 요 큰 삼각형하고 삼각형 OBH는 닮음이에요. 닮음. 왜? 직각 같고 B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 그래서 닮은 B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닮은 B. 자, 우리가 필요한 건 BH 길이 구하면 BP 구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여기 같으니까. 이등분 됐지.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찾아볼까요? measure BH 대응되는 건 B5니까 measure. 자, measure 제가 빼고 쓸게요. 좀 줄이기 위해서 B5 대 BH. BH는 그 다음에 길이를 알고 있는 게 큰 삼각형이 있으면 AB 되죠. 자, AB 대 B5다라고 쓸 수 있죠. 요거에 의해서 BH는 자 B5 곱하기 B5. B5가 얼마야? 6이잖아. 자, 6 곱하기 6. 그다음에 AB는 6루트 3이죠. 6루트 3 나누면 여기 따라두니까 루트 3분의 6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6은 루트 3 곱하면 3분의 6 루트 3 되죠. 6루트 3. 그러면 2루트 3 나오네. 2루트 3. 아, 요게 길이가 2루트 3이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아, 그러니 BH가 2루트 3이고 그럼 뭐예요? HP도 2루트 3이겠죠. HP의 길이도.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AP의 길이 얼마다? AP의 길이. 여기다 한번 매저 써줄게요. 제가 쓰다 안 쓰다 해서 이제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죠. 안 쓴다고. 자, 2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AP 길이 2루트 3 찾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거 뭐 APQR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사면체인가요? 그러면 자, 삼각형 PQR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 PQR. 우리 PQR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PQR의 넓이가 2루트 3이죠.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60도잖아요. 60도. 따라서 measure 삼각형 PQR의 넓이. PQR의 넓이는 자, 두 변 2분의 1에
두 편의 길이가 2루트 3 똑같으니까 2루트 3의 제곱 사인 60도짜리.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딱 곱하면 자, 이 두 개 다 떨어지고 3루트 3이네요. 그럼 뭐, 면적이 얼마다? 3루트 3이다 라는 거 구했습니다. 3루트 3. PQR의 넓이가 얼마다? 요 S는 3루트 3이다 라고 구했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PQR 이렇게 선분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 쭉 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면 알파, 여기에 접하는 평면 알파는 여기서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겠죠. 자, 직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그렇죠? 접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여기 각이 생기죠. 요 각을 찾으면 돼요. 세타를 찾으면 됩니다. 세타. 자, 그런데 보시면 OP는 반지름이고 요거는 접선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각이 뭐가 돼? 요 각이 세타가 됩니다. 왜 세타가 되나요? 자, 또 이거 이제 우리 기하에서 많이 했던 건데 삼각형을 딱 이렇게, 이거 수직이잖아요. 여기가 P 이렇게 돌린 겁니다. O, 뭐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또 수직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가 알파가 되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알파가 되잖아요. 이 각과 같다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세타면 여기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타를 찾아야 되는 게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죠.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를 찾으려다 보니 또 요 길이 또 요 길이를 찾아도 되긴 하죠. 여기가 6이죠. 여기 6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P 다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AO의 길이가 6루트이니까 뭐 OP 다시만 찾으면 되겠네. OP 다시.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뭐 할 수 있죠. 삼각형 AP P 다시 하고 삼각형 ABO는 닮음이죠. 닮음. A 공통이고 수직으로 또 같으니까 평행하니까 당연히 닮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P의 길이 대 우리가 필요한 건 요 APP 다시니까 AP의 길이 대 AB 전체 B AB 할 수 있고 AB의 길이는 자 AP 다시 D AP 다시의 길이 대 AO라고 할 수 있죠. AO.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AP 다시잖아. AP 다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AB분의 AP 곱하기 AO가 되죠. AO. 그러면 자, AB는 얼마였어요? AB는 6루트 3이죠. 6루트 3분의 AP는 2루트 3이죠. 2루트 3 곱하기 AO는 6루트입니다. 6루트 2. 그러면 루트 3 루트 3분의 2루트 2가 나오네. 2루트 2. 따라서 자, 요거 AP 다시의 길이는 2루트 2다. 2루트 2.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OP 다시잖아. 요거에서 OP 다시의 길이가 얼마냐? 4루트 2다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다 나왔죠. 자, 코사인 세타는 요 PO의 길이 분의 OP 다시잖아요. OP 다시의 길이니까 자, PO의 길이는 반지름 6이죠. 6분의 4루트 2다. 그래서 이건 얼마야? 3분의 2루트 2가 나와요. 3분의 2루트 2. 따라서 자, K는 뭐예요? K는 메저 PQR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세타니까 자, 요거는 PQR 얼마였어요? 3루트 3이죠. 3루트 3 곱하기 3분의 2루트 2죠. 2루트 2. 땅 떨어지고 2루트 6이 나옵니다. 2루트 6. 근데 이거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되는 거 K의 제곱. K의 제곱은 2루트 6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6, 4, 24. 24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구 안에 있는 이제 사면체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지문은 좀 긴 것 같고 그림에 뭐 설명은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우리 학생들이 사실 보기하기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사실 보면 벡터의 어떤 특별한 걸 쓰지 않고 지금 다 풀었잖아요. 기하야만 갖고도 다 풀 수 있고 이걸 또 사실 이제 어디 원점으로 옮겨가지고 벡터로도 사실은 성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하에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4점짜리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하 문제는 예년에 비하면 좀 쉽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0번까지 다 풀이를 해봤고요. 코치님들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풀이를 찍어봤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고, 문제도 또 꼭 보시고 처음에 직접 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우시면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꼭 다시 손으로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